이제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6개월에 걸쳐 약 300만 원 정도의 술을 외상으로 마셨습니다. 그중 50만 원은 갚아서 25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갚지도 않고 그냥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외상값도 채무에 해당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제가 2달 전에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는데 그 손님이 형의 신분증을 가져와 속인 거였어요. 그 이후 미성년자 손님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우리 가게와 종종 공짜 술을 마시며 돈도 지금까지 30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영업정지를 당하며 손해가 커 마냥 당해주고 있는데요. 그 미성년자를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고 계시는지 여러모로 지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장 앞서 질문을 주신 이 외상값도 채무관계로 볼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제 생각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채무관계죠. 그쵸. 심지어 채무 불이행 관계고 네. 당연히 채무관계는 맞고 이제 여기에서 이 의도적으로 거의 계속 그러니까 외상을 달아서 지금 물건을 사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로 하면은 무전취식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의 사기의 고의도 있다고 보고요. 뭐 큰 형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외상값을 발생시키시는 분들은 애초에 다음번에 들어가고 다음번에 가게 들어가고 할 때마다 아예 갚을 생각도 없이 물건을 그 공급을 받은 걸로 봐서 네. 형사적으로 사기죄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관계 당연히 되고 네.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외상으로 좀 술을 많이 드셨는데 외상값이면 장부 같은 데 좀 쓰지 않습니까? 받지 못한 외상값 일단 기록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상대방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자발적으로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이제 좋죠. 그렇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아까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이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서 네. 자발적으로 변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그래도 뭐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좀 단기간 안에 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서는 뭐 변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으로 압박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그 사람이 속였죠. 이 미성년자가 형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사실 이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건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미성년자였다 이럴 경우 이 사업자는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 이런 식으로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판매자를 속인 경우에는 네. 경우에도 판매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만 행정부가 처분을 하다 보니 미성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싶으니 악의적으로 판매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또 자주 있는 게 일행이 다 성년인 경우에는 성년들 모두 신분증 검사를 받게 만들고 미성년자는 뒤에 조용히 따라 들어와서 은근히 합석하는 경우.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그렇죠. 껴가지고요. 자주 네.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연 판매자에게 할 것인가, 판매자에게 처벌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판매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지만 판매자가 분명히 일행 중에 그 손님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판매자, 사업주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손님들이 속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미성년자가 사업주를 속였지 않습니까? 속였다는 거, 요거 하나를 보면 이 미성년자는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네, 일단은 그 지금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예.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건 네. 이제 공문서 부정의 살자에 해당돼서 그걸로는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요. 공문서 쪽으로. 네. 예. 근데 이제 그 술을 마신 것 자체로는 사실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아까 황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일부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먹은 이제 미성년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선량하게 이제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사업주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네. 이런 것들을 좀 미성년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좀 신설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서는 뭐 이거 뭐 부모한테 책임을 물어서라도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영업방해에 해당될 그렇죠. 수도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형이 신분증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성인인 형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해서 네. 사업주는 뭐 피해를 막아야 되겠죠.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경우 뭐 자기 신분을 속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사업주 입장에서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영업정지 지금 협박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 와서 또 술을 계속 마셨다 그랬거든요. 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좀 받고 싶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렇게 정당하게 청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또 요즘에는 그 소년이나 아니면 미성년자들이 과연 미성년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일단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청구한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의가 있다 혹은 예견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처벌 규정, 행정처분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건 이미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면서 술을 판매했을 경우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청구를 한다거나 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실상계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청구하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충분히 많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던 경우, 즉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도 꼭 영업 정지가 아니라도 그 밖에 부가적인 좀 손해가 있을 수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뭐 조사를 계속 받으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처음에는 착오로 영업 정지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거나 예.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즉 판매자가 고의가 없었다, 예견도 못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 발생한 손해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부모님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